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아시아 배드민턴의 본고장에서 매우 흥미진진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세계 최고의 고수들이 집결한 중국 링보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 대표팀은 단순히 첫발을 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압도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대회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미 완성된 전력, 흔들림 없는 조직력, 그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우승을 향한 청사진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된 팀이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장악하기 시작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내일 경기를 앞둔 한 선수의 이름, 안세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팀의 에이스를 넘어 이번 대회의 전체 판도를 결정지을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평범한 개막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의 이 기세가 끝까지 유지될까요? 아니면 이 순간이 아시아 배드민턴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새로운 지배시대의 서막일까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안세영은 이 흐름을 타고 자신의 커리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분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합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단 하나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세를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링보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향한 거대한 서사가 가동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출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승컵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대회의 무게감이 이토록 남다른 걸까요? 단순히 규모가 큰 대회여서가 아닙니다. 이 무대가 지닌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평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은 형식상 대륙별 대회지만 실제 위상은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습니다. BWF 기준 슈퍼 등급에 육박하는 랭킹 포인트와 총 상금 55만 달러가 걸려 있으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출전합니다. 사실상 미니 세계 선수권이라 불려도 손색 없는 무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선수들이 아시아 무대를 더 까다롭다고 말하는가입니다. 이유는 명료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세계 배드민턴의 심장부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 국가가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 또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중국은 체계적인 압박을, 한국은 속도감 있는 조직력을, 일본은 정교한 안정성을, 인도네시아는 창의적인 공격성을 앞세웁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색깔이 한 대회에서 정면 충돌하면서 경기의 난이도는 단순한 기량 대결, 그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 현지의 호미점과 관중의 압박, 코트 적응 문제까지 더해지면 이 무대는 그야말로 치열한 종합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세계 선수권보다 더 뚫기 힘든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 대회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은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그 기세가 개인전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시험대인 셈입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팀으로서의 강함을 증명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개인의 역량만으로도 이 판도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동시에 이번 대회는 다관왕 달성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여자 단식과 남녀 복식까지 여러 종목에서 우승을 노리는 한국에게 이 출발은 첫 경기 이상의 무게감을 가집니다. 결국 이번 아시아 선수권은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는 대회가 아니라 아시아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향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개막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혼합복식에서는 김재현 장하정조가 상대를 압도적인 기량차로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왔고, 여자 복식의 이서진, 이연우조 역시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조 1위 통과를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승리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세트, 최소한의 체력 소모, 그리고 완벽에 가까운 경기 운영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대로 상대를 무너뜨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 기선을 제압했고, 네트 앞 싸움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랠리의 템포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승부처에서 포인트를 마무리하는 집중력은 단순한 개인 기량을 넘어선 팀의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완벽했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승리는 단순히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냉정히 분석하자면 철저히 준비된 팀이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압도하는지를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체력 안배와 운영 전략,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든 요소가 마치 정교한 기계장치처럼 맞물려 돌아갔고 그 효율성은 첫 경기부터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단순한 기분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이미 구축된 필승체계가 실전 무대에서 그 실효성을 입증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길 준비가 완벽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단순히 컨디션이 정점인 상태를 넘어 커다란 전환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기점은 명확합니다. 바로 2026년 BATC 아시아 단체 선수권 대회였죠. 당시 한국은 숙적 중국을 3대 0으로 완파하며 사상 최초로 여자 단체전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우승 트로피를 넘어 오랜 시간 견고했던 아시아 배드민턴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전조였습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는 이제 한국이 도전자의 입장을 탈피해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확고한 시스템의 혁신이 존재합니다. 박주봉 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은 과거의 수비 위주 전술에서 벗어나 속도와 정교함을 동시에 극대화한 공격적 전략으로 진화했습니다. 특정 에이스 한 명의 능력에 기대는 구식 방식이 아니라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전반적인 전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대표팀 구성을 보면 특정 선수에게 쏠려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모든 포지션에서 고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누가 코트에 나서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층이 두꺼워진 것을 넘어 시스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한국은 과거와 궤를 달리합니다. 스타 플레이어 혼자 이끄는 팀이 아닌 정립된 시스템이 팀 전체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현재를 황금기라 명명하는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개인의 일시적인 폭발력에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 언제든 재현 가능한 경기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팀 운영 능력이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팀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타의 힘이 아닌 시스템의 힘으로 승부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면 한국 대표팀이 보여주는 압도적 강세의 핵심은 개인의 실력을 넘어선 구조적인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개막전에서 확인된 전술적 특징은 매우 뚜렷합니다. 첫째는 네트 앞의 주도권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랠리 초반부터 네트 앞을 선점하며 상대를 후방으로 밀어내고 그 시점부터 경기의 흐름을 자신들의 페이스로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민한 공수 전환입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혹은 다시 압박으로 이어지는 전환 속도가 워낙 신속하기에 상대는 흐름을 끊을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합니다. 여기에 포지셔닝의 완성도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수준입니다. 선수 간의 간격 유지와 커버 범위, 움직임의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리면서 코트 내 사각지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술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서브와 리턴입니다. 한국은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서브 이후 3구에서 5구 내에 승부를 결정짓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상대는 장기전으로 끌고 갈 틈조차 얻지 못합니다. 즉, 랠리를 길게 가져가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을 이미 확립해 놓은 셈입니다. 여기에 강철 같은 심리적 안정감이 방점을 찍습니다. 중국이라는 적대적인 원정 환경 속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관중의 야유나 분위기의 압박, 승부처의 긴박함 속에서도 실책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멘탈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과 시스템이 구축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강해서 무서운 팀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더욱 위협적인 팀입니다. 이 팀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빈틈을 내주지 않는 팀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한 명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세영입니다. 현재 그녀의 위상은 단순한 세계 랭킹 1위 그 이상입니다. 시즌 16승 1패라는 경이로운 성적과 올림픽,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까지 정복한 그녀는 사실상 더 이상 증명할 과제가 없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선수권 우승입니다. 이 대회는 안세영에게 단순한 타이틀 추가가 아닌 자신의 커리어를 완벽하게 매듭지을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출전은 단순히 경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설적인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전장이 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최근 그녀가 보여준 변화입니다. 과거에 안세영이 견고한 수비와 끈질긴 랠리로 상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의 그녀는 그 기반 위에 공세의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남자 선수들과의 실전 훈련으로 박자와 스피드를 보강했고 승부처에서는 과감하게 흐름을 끊고 공격으로 전환하는 힘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빡빡한 대회 일정 속에서 체력 효율을 극대화하며 경기를 매듭짓기 위한 전략적 진화다. 따라서 지금의 안세영은 완성된 선수가 아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신하는 진화형 선수다. 이미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있다. 바로 이 끊임없는 변화가 상대 선수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완벽에 가까운 실력자가 여전히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의 안세영을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안세영은 이미 최고이나 그녀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시선은 자연히 내일 있을 여지아민과의 일전으로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1위와 32위의 격돌로 객관적인 전력 차가 뚜렷해 보이는 대진이다. 하지만 이 승부를 랭킹의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경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 여지아민은 빠른 템포와 네트 앞에서의 감각적인 플레이를 무기로 초반 기세를 장악하는데 능한 복병이다. 실제로 그녀는 경기 극초반 저돌적인 공격과 변칙적인 코스 공략으로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연출하곤 한다. 관건은 그 다음이다. 여지아민의 치명적인 약점은 후반부의 안정감 부족에 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의 끈이 느슨해지고 스태미나 저하로 인해 결정적인 실책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특히 수비력이 견고하고 랠리 지속 능력이 탁월한 상대를 만나면 본인의 페이스를 잃고 무너지는 양상이 반복됐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독보적인 강점이 빛을 발한다. 안세영은 세계 최고 수준의 코트 지배력을 갖춘 선수다. 상대가 속도를 높이면 이를 유연하게 받아내고 변화를 시도하면 더 긴 랠리로 끌어들여 결국 자신의 리듬으로 판을 다시 짠다. 9승 2패라는 상대 전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다수의 경기에서 안세영은 초반 탐색전을 거쳐 중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후반에는 상대를 완벽히 압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스타일 간의 상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다. 내일의 흐름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초반부 안세영은 코트 적응과 상대의 컨디션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한 운영을 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지아민이 속공을 앞세워 점수차를 잠시 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중반부에 접어들며 상황은 반전된다. 안세영이 본격적으로 랠리를 길게 가져가는 순간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온다. 상대는 급격한 체력 소모로 인해 판단력과 스트로크의 정확도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승부의 막바지, 특히 세트 후반부에 이르면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다. 안세영이 극도의 평정심으로 실수를 줄이는 사이 여지아민은 무리한 공격이나 판단착오로 점수를 헌납하게 된다. 결국 이 승부는 누가 더 뛰어난가의 문제를 넘어 누가 자신의 시스템을 끝까지 관철하느냐의 싸움이다.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흐름을 종합해 볼 때 그 주도권은 이미 안세영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 있다.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세영의 2대 0 완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경기를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 승부는 변수에 의해 뒤집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궤적을 따라가는 경기다. 이 대결을 단순한 32강전, 그 이상의 가치로 만드는 동력은 결국 서사적인 측면에 있다. 현재 안세영이 위치한 곳은 단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나 한 번의 승패가 아니다. 그녀는 이미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성취했다.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까지 정복하며 그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한 커리어를 구축했다. 이제 그녀 앞에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아시아 선수권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뿐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다음 라운드 진출을 넘어 한 위대한 선수가 자신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내딛는 결정적인 발걸음이다. 모든 경기가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러한 서사는 개인을 넘어 팀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한국 대표팀은 이미 단체전에서 아시아 정상에 등극하며 팀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개인의 몫이다. 선수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대표하는 결과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한국팀의 행보는 단순한 참가가 아닌 완성을 향한 여정이다. 단체전 우승에서 시작된 이 드라마의 대미가 지금 개인전에서 장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경기는 단순히 한 명의 승자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한편에는 자신의 커리어를 매듭지으려는 선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미 구축된 역사 위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한다. 결국 이 승부는 개인의 도전과 역사의 완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숭고한 싸움이다. 단순히 누가 승리하느냐가 나아가는 흐름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개인과 역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다.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은 승패를 넘어 어떤 서사를 완성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안세영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경기 운영 그 이상입니다. 모든 랠리와 세트가 마치 정교하게 짜인 문장처럼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세영은 단순히 승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완벽한 피날레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관건은 하나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세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기분 좋은 시작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우승으로 직결될지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종합해 볼 때 한국 대표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 확보. 이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현재의 전력과 상승세를 바탕으로 도출된 냉철한 계산입니다. 여자 단식의 안세영을 필두로 남자 복식의 김원호, 서승재, 그리고 여자 복식에 이르기까지 전 종목에서 정상을 노릴 만한 최상의 전력이 구축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최대 변수는 역시 중국의 왕지이입니다. 최근 전용 오픈에서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기며 기세를 올린 만큼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특유의 끈질긴 수비력과 노련한 경기 운영은 언제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회의 핵심은 한국 배드민턴의 강함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라이벌들과의 접전 속에서 얼마나 흔들림 없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가장 우승에 근접해 있는 주인공은 명확합니다. 바로 안세영입니다. 현재의 폼과 시즌 성적, 그리고 대진운까지 모든 요소가 그녀를 유력한 우승 후보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반 라운드에서 순조롭게 리듬을 탄다면 결승까지 독보적인 템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승리할 확률이 높은 선수를 넘어 우승을 확신케 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인 셈이죠. 그렇기에 한국 대표팀을 향한 대중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우승 가능성을 타진했다면 이제는 금메달의 개수를 셈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팀의 컨디션과 전력 구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형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승을 갈망하는 팀이 아니라 우승을 직접 설계하고 진두지휘하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맥락을 짚어보면 이번 아시아 선수권의 진정한 가치가 선명해집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토너먼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대표팀에게는 오랜 시간 공들인 시스템의 완성도를 입증할 시험대이며 안세영에게는 전설이 되기 위한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결정적인 승부처입니다. 나아가 아시아 배드민턴의 패권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기도 하죠. 매 경기, 매 순간의 승리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승부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서사의 전개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움직이고 있고 안세영은 그 정점에서 자신만의 드라마를 완성 중이며 상대들은 그 도도한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회의 본질은 승패를 넘어 어떤 시대가 도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닝보에서 시작된 기세는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지배를 알리는 서막입니다. 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한국 대표팀은 과연 몇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안세영과 왕지의 결승, 가상 시나리오와 우승 확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까지 더욱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